한 번 다뤄야 할 부분은 송중기가 받은 비자금은 과연 독인가 약인가 하는 화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가장 총애하던 진도준 죽기 전 유언장을 수정한 진양철 회장, 결국 유산이 하나도 없다라고 밝혀져서 충격을 줬었는데요. 물론 잘 아시다시피 유산은 없었던 것이 아니었죠. 우여곡절 끝에 봉투를 하나 받았는데 그 안에 마이크로 프로젝트라고 하는 비자금에 관련된 프로젝트 계획안이 있었습니다. 꼼꼼하게 그 내역을 보면은 어떻게 비자금이 형성이 됐고 그것을 어떻게 축적했는지를 다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받은 비자금의 운명, 그러니까 과연 진도준이 비자금을 활용을 해서 순양을 자기 것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일고 있는데요. 저는 좀 다르게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예고됐는지에 대해서 서민영과 진도준의 관계를 통해서 짐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뭐 풋풋했던 두 사람 대학 시절부터 에피소드가 이제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것은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요. 이 드라마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이 러브라인과 삼각관계가 그렇게 도드라지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시청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민영과의 관계도 엇갈리는 모습들이 이제 계속 보여졌었죠. 사실상 서로 다른 입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엇갈리는 운명 계속 보여졌습니다. 수준, 위치 이런 것을 생각을 했을 때 서로 다른 위치에 있었던 점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1차적으로는 생각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별 아닌 이별입니다. 맺어질 듯 하면서 맺어지지 않는 두 사람의 관계, 어떻게 보면 멜로적인 느낌도 있는데 이 드라마의 특징은 그 멜로를 굉장히 강화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하는 그런 내러티브를 보여줍니다. 서민영은 검사가 돼서 돌아오게 되고요. 그 검사가 된 의미, 그것이 앞으로 결과에서 어떻게 이렇게 드러날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계속 이끌어왔던 드라마의 특징을 보입니다. 네, 결국 두 사람 다시 이제 만나가게 되는데 진도준은 서민영에 대해서 좋은 검사가 될 거라고 덕담을 하면서 북돋워주고 애정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네, 서로 간의 마음은 있지만은 여전한 차이, 입지의 간극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도준이 가지고 있는 것이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냐라고 하면서 객관화시켜 보라라고 충고를 하는 서민영의 모습. 이것은 서민영의 향후의 행보를 보여주는 언급이기도 했습니다. 결국에 두 사람은 수사하는 사람과 피의자, 그러니까 범죄 혐의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진도준은 자기의 로드맵이 있기 때문에 수사에 대해서 그만둬줬으면 좋겠다라고 요구를 하는 그런 관계로 이제 빠져들게 되면서 갈등을 예고하게 됩니다. 진도준은 서민영의 마음을 그래도 읽어내죠. 그래서 서민영 검사는 사회 공정함을 위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 앞에 진도준이 그런 장애로서 수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간파한 진도준은 내가 걱정이 돼서 그러는 것이냐, 앞에 피의자로 서게 될 것을 걱정하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두 사람의 마음을 이제 드러내는 관계도를 보여줍니다. 진도준이 서민영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서검사를 대상으로 위해를 가하려고 했던 진양철 회장의 아내 이필호 여사에 대한 태도에서도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서민영 검사를 오히려 지켜주려고 하는 진도준의 마음을 통해서 두 사람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죠. 진도준은 이 가운데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날 상대로 수사하는 일 앞으로 없을 거야 약속한다 이렇게 언급을
하게 되는 확실함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많은 것을 이제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도준이 결국 피의자로서 서검사의 수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비자금의 행방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의 우려 때문에 서검사가 진도준을 수사하게 되는 일 벌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지만 진도준은 이 비자금에 관련돼서 분명하게 클리어하게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서민영의 관계에서 알 수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짐작을 해봅니다. 물론 수사를 받는 내용이 들어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선 자금이었지 비자금이 아니었거든요. 이런 점을 생각을 하면 비자금의 행방은 더욱더 명확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진양철 회장의 큰 아들은 결국 순양그룹 총수 자리를 돈으로 통해서 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형과 진도준이 같은 유형이 될까요?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삼남매와 다른 행보를 통해서 독자적인 자신의 가치를 부여해줘야 되기 때문에 비자금으로 사지 않을 거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네, 이 드라마에서는 1편에서 많은 실마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1편을 다시 환기하고 소환해서 꼼꼼하게 보는 게 필요한데요. 그 중에 하나가 1편에서 이렇게 카드에다가 막대한 비자금을 이렇게 이체했을 때 노력인 것인가 행운인 것인가 라는 질문이 던져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연 진도준은 노력을 통해서 순양을 얻는 것인가 아니면 행운을 통해서 얻는 것인가. 이 행운이라는 건 결국 재벌집에 태어난 행운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럼 결국 진도준은 비자금을 할아버지한테 받았는데 그 돈을 가지고 쉽게 순양을 인수한다고 하면 결국 노력이 아니고 행운에 불과한 것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진도준은 어떤 것을 보여줄 것인가 라는 점 추측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할 점은 진양철 회장은 어떻게 순양을 일구고 키웠냐라는 것입니다. 진양철 회장은 유산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유산을 하나도 받지 않고 맨몸으로 맨 땅에서 시작해서 순양을 일궜습니다. 나를 제일 많이 닮은 진도준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진도준은 어떻게 순양을 다시금 일으킬까요?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양철 회장의 3남매는 결국 유산 상속을 바라고 그 위에서 자기의 영달을 꾀했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진양철 회장은 웃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만 진도준은 자기가 스스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진양철 회장은 진도준을 자기와 잘 닮았고 순양을 잘 이끌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진도준에게 승계가 된다면 웃을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 시작이다 라는 점, 그래서 당신의 위기는 나의 기회. 그래서 운 좋게 태어난 순양가의 3남매 그리고 그 장손 자제들이 쉽게 순양가를 자신의 소유로 만들려는 것과 비교돼서 진도준만의 새로운 비전 제시하는 것, 이것이 있어야만 이 드라마의 진가가 발휘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비자금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